예,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증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한번 수치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쉰 사이에 그 미국의 국채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시장에서 워낙 좀 변동이 높고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 또 실제로 증시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자, 10년 국채금리에 대해서 모든 시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장기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뚫었고요. 3.2%를 훨씬 훌쩍 넘어섰다가 어제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가장 저점부터 지금까지의 이 상승 폭을 보시면은 한 1.75% 정도 올라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 연준이 가장 밑에서부터 금리를 올렸던 그 폭을 보시면 한 2% 정도 올렸으니까 장기금리 올라간 폭이 한 0.25% 정도 낮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10년 국채금리가 3.5%까지 열려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죠. 그리고 또한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립니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성장주를 찾을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니까 대표적이었던 나스닥 성장주,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 조정폭을 한번 보니까 뭐 어제까지로 계산하니까 이제 5%가 훨씬 넘습니다. 거의 뭐 한 400포인트 정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만약에 장기금리가 이번에 올라가기 전에 한 3% 정도 수준에 있었으니까 3.25까지 올라간다라는 반영을 했었을 때 한 0.25% 정도 올라갔다면 실질적으로 적정 가치가 한 33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장기금리를 3.25%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올라간 부분은 시장이 반영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적정 가치 하락보다는 더 큰 폭으로 하락을 시켰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던져야 되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장기금리가 도대체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금리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지금 적정 가치가 훨씬 지금 현재 지수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지수를 계속 하락시킬 수 있을까? 이 장기금리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긴 합니다만은 국채금리가 3.5%까지 올라가면 시장이 이걸 감당할까라는 불안감이 먼저 들긴 하는데 또 그래도 3.5%까지 단기간에 그렇게 또 치고 올라갈까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금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뭐 언젠가는 3.5%를 가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근데 그럼 도대체 왜 최근에 3%대에서 3.25까지도 치솟아 올랐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가장 대표적인 저인플레이션을 창출하는 기업인 아마존에서 이 최저임금을 갖다가 $15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11, $12 정도 평균에서 거의 한 번에 30% 정도 올렸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럼 당연히 임금이 늘어나면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고 소비를 더 많이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따라서 금리를 또 빠르게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우려들이 같이 더해졌습니다. 여기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이제 실업률이 뭐 49년 내 최저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뭐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는 이 3.5% 시대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저인플레이션 시대를 일으키는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 최저임금을 30% 올렸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30%가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뭐 보너스를 줄이고 스톡 옵션을 없애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 저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플랫폼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숫자가 아직까지도 이 명목 임금 상승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갑자기 뭐 큰 폭으로 이런 상황처럼 뭐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면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이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뭐 결국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요. 네.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 자체가 많이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한 2% 수준 정도만 떨어진다면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까지는 빠르게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인플레이션이 연결되는지 하는 부분을 요의주시하면서 예. 결국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는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전망들이 나왔고요. 저희가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근원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계속 그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 만큼 이 지표는 좀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금리 인상에 비해서 시장이 좀 낙폭이 컸으니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지수 얘기를 하자면 나스닥이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수치는 어떻게 업데이트 됐습니까? 네. 지금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선 3.25%에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 또 달러의 움직임, 뭐 유가의 움직임, 예. 뭐 또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펀더멘탈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나스닥의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ROE가 27.4% 정도의 수준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2020년에는 꺾이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약 한 1만 포인트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중에 1만 포인트는 한 번은 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기 조정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먼 그리고 큰 시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기 전에 이제 고점 계속 찍고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고점 찍었다, 뭐 이제 내려간다. 네. 뭐 위협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동원 이사께서는 이제 아직 고점은 아니다.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어떤 미국의 증시 고점 논할 때 네. 가장 첫 번째로 보는 뭐 수치나 지표, 뭐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까? 네, 요즘에는 쏙 들어갔죠. 이게 뭐냐,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예.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늘어났으니까. 한창 저희 스프레드만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0% 도달하면 큰일이다 뭐 하면서 그랬는데 0.2에서 0.3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계속 빠지다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제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올라갔는데 장은 빠지죠. 예.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고점도 마찬가지지만 0%에 도달을 하고 나서 걸린 시간이 1년 10개월, 0%에 도달하고 나서 걸린 시간이 1년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결국은 또 예대율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경기가 도대체 얼마나 큰 폭으로 회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 대비해서 예대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점이 형성이 되고요. 보통 바닥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고점. 뭐 결국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닥한 버블 때고요. 예. 그때가 제일 많이 올라갔었고요. 거의 20%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과거의 대부분의 평균은 한 10%포인트 올라가고 고점을 찍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겨우 5%포인트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아마도 10%포인트는 올라가야 된다, 적어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대율 한 85%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고점이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한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ROE입니다.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익이 꺾였다고 걱정을 하고 계신데 네. 저희의 판단에는 아직까지 뭐 저희 판단뿐만이 아니라 컨센서스 자체가 올해 19.2%로 큰 폭의 ROE 상승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는 게 평균이고요. 19.7%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꺾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시장은 꺾이고 난 이후에 꼭지를 찍는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고점이 어딘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짧게 한번 질문을 들어볼 텐데 선진국과 신흥국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왜냐하면 IMF 경제보고서와 그 방금 보여주신 ROE도 비슷한 게 선진국은 뭐 내년까지는 얼추 가는데 신흥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양분해서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자, 신흥국 시장의 이익이 증가하는 해는 2020년입니다. 내년은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선진국 위주의 포트폴리오 저희는 한 85%를 선진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뭐 선진국으로 놓고 보면 어떤 국가들의 매력도가 있느냐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 최근에 너무 독일이 많이 빠져서 또 올라왔고요.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4개 국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특히 최근에 뭐 일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흥국을 그러면 완전히 버려야 되느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 강대국인 대만이나 한국 그리고 최근에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을 보시면은 25%가 중국인데요. 베트남이 9%나 돼요. 그만큼 우리가 제조 쪽을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제조 강대국에 대한 초점은 필요하다. 신흥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세계 국가, 특히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그래도 역시 선진국에 대한 비중이 85% 절대적으로 많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계속 고민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